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토론의 송인호입니다. 태권도의 메카를 표방하며 무주에 지은 태권도원이 다음 달이면 개원 1주년을 맞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무주 태권도원을 찾은 방문객 수는 당초 기대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 8천만 태권도인의 성지라는 말을 그래서 무색해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거대한 예산만 들인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 있다는 위기감마저 돌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라북도는 2017년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 유치에 뛰어들었습니다. 대회가 유치되면 새로운 활력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사토론에서는 개원 1주년을 앞둔 무주 태권도원 활성화 방안과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 유치 전략에 대해서 점검해보는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나와주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중헌 태권도진흥재단 사무총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백경태 전라북도의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종석 전북도청 대외협력국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최상진 우석대학교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태권도가 한류의 한 축을 당당히 차지하고 있어요. 60년대 해외를 나갔죠. 그래서 이제는 세계 200여 개 국가에서 8천만 명이 수련을 하고 있습니다. 태권도의 종주국을 알리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태권도 문화원인데 개원 1주년을 앞둔 지금을 살펴보면 상당히 기대치에 밑도는 것 같기는 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토론의 주제는 태권도원 활성화 방안과 이를 위한 국제대회 유치 가능성입니다. 먼저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출연자들께서는 오늘 토론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실지 간단히 소개 말씀 듣고 본격적인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중헌 사무총장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지난해 우리 태권도원이 성공적으로 개원할 수 있게 성원해 주신 무주 군민 여러분, 전라북도 도민 여러분, 많은 태권도 관계자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태권도원이 앞으로 종주국의 위상과 기대에 부응하는 태권도 성지로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게 앞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앞으로 이 자리가 태권도원 운영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은 자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백경태 도의원요. 예, 도민들께서 바라는 태권도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 브랜드로서 자리매김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부족한 게 많은 게 현실이고요. 해야 할 일도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도민들께서 바라는 대로 무주 태권도원의 활성화가 그동안 제기되지 않았던 다양한 제기들을 하려고 합니다. 네, 이종석 국장님. 네, 태권도원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2017년도 세계 태권도 선수권대회 유치전에 뛰어들었습니다. 태권도원이 세계 최초의 유일의 전용 경기장이라는 강점이 있는 반면에 아직은 주변의 숙박이나 음식, 교통 접근성 등이 취약해서 좀 미비한 점도 있습니다. 선수권 대회를 성공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강점을 어떻게 살리고 미비한 점은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를 중점적으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상진 교수께서는 오늘 토론 어떻게 이끌어 가실 계획이십니까? 일단은 저희 태권도 도원이 우리 민족의 그 고유 무도인 태권도를 진흥하고 전 세계인의 태권도인들이 성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목적으로 2억 4,700억이라는 돈을 국책 사업을 설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4개월 동안 4월에 개원한 태권도원이 1년의 시간이 지난 지금 태권도 성지로서 역할을 담당하기에 미흡하고 개선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본격적인 토론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그렇다면 무주 태권도원의 현실은 어떤가부터 먼저 짚고 넘어가도록 해야 될 것 같죠. 자 사무총장님, 지난 1년간의 방문객 수라든가 운영 실적은 어떻습니까? 네, 태권도원이 지난 4월 개원 이후에 3월 현재까지 약 20만 명의 방문객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태권도원은 세계 태권도 문화 엑스포나 대통령이 같은 전국 규모의 태권도 대회를 여러 번 개최한 경험이 있고 또 올 2015년도에도 세계 태권도 문화 엑스포와 세계 유소년 태권도 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네, 현재 또 방문객들이 다녀간 이후에 만족도가 상당한 수준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노력에 의해 따라서 태권도원이 상당히 잠재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지난 1년간 방문객 수가 제가 보도를 보니까 당초 목표치의 8% 정도라고 해요. 네. 자 세월호 여파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좀 심한 게 아닌가라는 얘기가 있는데 왜 이런 현상이 있었습니까? 사실 세월호 여파 때문에 모든 행사들이 취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동안 사실 홍보 활동이라든가 방문객 유치 활동이 거의 못했던 상황이었고 또 앞으로 인지도 부족 현상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더욱 우리 노력을 해서 방문객 유치에 힘을 쓸 거고 이제 태권도는 이제 막 태동했습니다. 이제 1년 개원 후 1년 정도가 지났는데 수도권 대표 테마파크인 서울랜드 같은 경우 88년도 개장을 해서 지금 약 한 25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서 작년 내장객 수가 200만 명에 다다랐다고 합니다. 앞으로 태권도원이 지난 경험을 통해서 많은 방문객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네, 자 백경태 의원님. 성숙 될 때까지 좀 기다려달라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자, 태권도원은 어떻게 보면 무주의 자랑이기도 하죠. 자, 그런데 사실 기대만큼 이렇게 성과를 거두지 못한 이유,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사무총 형님 말씀 들으면은 뭐, 작년에 세월호 문제도 있었고, 지방선거도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올해 좀 변화가 있을 거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 올해도 뭐 작년과 비슷할 거라고 보는데요. 뭐, 한 가지, 뭐, 이거다 하는 것은 없지만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 첫 번째는 이제 민자 유치가 아직 유치가 안 된 문제도 있고, 운영 프로그램의 다변화 문제, 또 홍보하고 마케팅의 문제, 또 관광 목적지로서의 그 관광객들이 만족을 하지 못하는 그런 매력도가 없다 이런 문제도 있고요. 또 도민들 사이에서는 존재감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적극적인 홍보하고 공격적인 마케팅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을 추진하면서 태권도원과 관련한 여러 산적한 과제들을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종석 국장님, 태권도원이 아직까지 자리를 잡지 못한 건 뭐 분명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전라북도 차원의 대책 같은 건 혹시 있습니까? 네, 앞서 여러분들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민자가 아직은 유치가 안 돼 있어서 주변 인프라가 상당히 취약합니다. 태권도원에 들리는 분들이 먹고 쉬고 또 즐길 수 있는 체험 공간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좀 미비해서 앞으로 민자시설지구가 제대로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야 할 것이고 태권도원은 크게 두 가지 기능입니다. 하나는 심신수련의 도장, 또 하나는 관광상품의 기능인데 심신 수양의 그 도장으로서 역할을 하려면은 여러 가지 체험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청소년이나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들을 활성화시켜야 될 것이고 관광상품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현재 하고 있는 시범 공연을 비롯해서 태권도를 주제로 한 뮤지컬이라든가 이런 상설 공연들도 좀 더 개발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눈길을 좀 끌어야 된다. 네. 관심과 눈길을. 자, 최 교수님. 네. 최 교수께서는 태권도인이신데, 자, 태권도인으로서 무주 태권도원의 지난 1년간을 평가하신다면 어떻습니까? 일단은 저희가 핵심 태권도 단체인 뭐 국기원이라든지 대한태권도협회, 세계태권도연맹 같은 것이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반쪽 운영을 한 것은 사실인데 여기 태권도원이 상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이라든지 수련이라든지 뭐 시합, 심사 또 같은 그 업무 등이 이루어지는 환경이 조성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그다음에 기부금 무공 같은 경우도 태권도의 상징인 뭐 태권도전이라든지 명인전이라든지 이런 게 건립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지속된다면 이건 반쪽 개원이나 마찬가지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난 4개월 동안 태권도 방문객 수를 보면 뭐 18만 명 이 정도의 운영이 왔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평균에 따지면 한 달에 한 7,100만 명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태권도협회에 등록된 체육관이 비등록 체육관 합치면 12,000여 개 체육관이 됩니다. 그리고 대한태권도협회에서 주관 주최하는 대회가 1년에 50회라는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된 대회나 또 전국에 있는 대학이 37개가 있는데 이런 대학에 있는 태권도 인프라가 많은데 아직은 뭐 도원에 대해서 활발히 홍보가 안 돼 있어서 많이 참여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더불어서 민자유치 사업도 지지부진한 거 알고 있어요. 민자유치의 사업은 무엇이고 성과는 어느 정도인가 한번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사실 지금 민자유치에 대해서는 지금 부지가 지금 4만 평이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저희들 뭐 별도로 나름대로 노력은 했습니다만 그 부분이 많이 부진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들이 지금 강구하고 있는 대책은 무주의 어떤 자연 지형이나 특성, 지역 특산품, 특산물, 또 작년 같은 경우는 명품 협회 같은 어떤 한국 전통 문화 콘텐츠를 개발하는 그런 협회들과도 지금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참여하는 민간 기업들이나 민자유치가 조금 더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이 무주 주변에는 보면 금산이라든가 홍삼, 뭐 이런 두릅, 뭐 이런 머루 이런 것들이 특산품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주변 지역들의 어떤 특산품과 특산물들 이런 것들 또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그 4만 평 부지에 정말 무주의 지형 특성으로만 재배할 수 있는 어떤 토용작물 재배라든가 그런 것들이 우리 방문하는 방문객들에게 어떤 체험 경험이 체험 학습이 될 수 있는 그런 공간들로도 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지금 그 4만 평을 놀리키는 것보다는 차근차근 어떤 단계에 걸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정수 국장님, 민자유치의 주체는 누굽니까? 전라북도입니다. 네, 그렇다면 전라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민자유치 사업들을 그동안 쭉 보면 새만금과 관련된 것부터 시작해서 보면 사실 크게 성공한 건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이 태권도원의 민자유치도 좀 힘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은 있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새만금 지구의 민자 사업이 규모가 보통 1조 5천억 또 장기간에 걸친 그런 프로젝트들이라 사실 여의치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태권도 같은 경우는 새만금보다는 비교적 작은 규모지만 기업들을 접촉해 보면은 수익성이 없어서 투자를 꺼려하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사람이 많이 오면 투자하겠다. 그런데 우리는 투자를 먼저 해야 또 사람이 많이 올 수 있을 것 아니냐. 그래서 민자유치 뭐 개별 설명회도 하고 집합 설명회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투자 분위기로 봐서는 쉽게 이끌어내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대신에 아까 우리 사무총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태권도 내에 현재 용역비가 2억이 반영이 됐는데 특산물 판매장하고 일부 그 먹거리를 시식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어서 현재 오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한편 민자유치지구는 일부 공영개발 방식을 통해서라도 부분적으로 유인 요소를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백경태 의원께서는 자주 가보시죠? 태권도. 예, 그럼요. 네. 예. 이런 그 민자유치 사업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도에서 제가 우리 담당 직원분들하고 얘기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2017년까지인데 지금까지 하던 방식대로 사업자를 선정해서 공고를 할 것이냐 아니면은 지금까지 찾아도 없었는데 이제는 공고를 할 때가 됐다. 공고를 해서 국내뿐 아니라 내외적으로 공고를 해가지고 모집을 하고 그래도 없다고 그러면은 일괄 지금 개발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분할해서 개발하는 방법도 대안으로 찾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전북개발공사에서 새만금 쪽이나 모항에 투자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만금에서 일부라도 먼저 지금 태권도원의 활성화를 위한 부분을 전북개발공사에서 먼저 개발을 해서 나중에 민간 사업자가 나타나면 이렇게 이전해 주는 쪽으로 그런 대안을 찾을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으로 봐서는 이제 공고를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이렇게 홍보해서 업체를 찾는다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공모를 할 시기가 왔다. 이렇게 그 후에 또 다른 논의를 해서 예를 들어 17년까지 안 되면 뭐 기간을 연장한다든가 이런 것도 추후에 논의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최 교수님. 네. 자, 태권도, 즉 운동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성격이 적극적이죠. 네, 네. 그래서 태권도원이 문을 열게 되면 태권도인들이 앞장서서 이 개발이라든지 뭐 이런 게 굉장히 힘을 쓸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네. 정작 문을 열고 난 보니까
태권도인들의 협조가 좀 어떻게 미온적이다라는 비판도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것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태권도인들이 많은 인원들, 도원이라는 자체도 좀 방문하지를 않고 있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그 전에 이 사업이라는 자체에서 도원을 홍보할 때 태권도에 맞게 건립이 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는 태권도의 세계단체가 내려왔을 때 환경 조성을 좀 해줘야 되고 또 그런 대회를 맞춰서 사람들이 많이 왔을 때 태권도인들이 더 참여를 할 텐데 지금 상태에는 전혀 태권도들이 와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말만 태권도원에서 민주화유치를 해야 된다 해서 저희 나름대로 회의에서는 많은 기금도 모금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저희 한국에서도 우리나라의 자체에서도 태권도 하고 있는 자체가 도원을 방문하는 사람이 극히 적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저희가 나와서 보고 뭔가를 해줘야 되는데 전혀 볼 수 있는 거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경기장 하나 외에는 도원에서 건립된 게 전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태권도인으로서 정말 나가서 뭔가를 더 적극적이고 활성화할 수 있는데 못 하는 이유는 갔다 온 사람이 하여금 홍보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갔더니 이건 태권도 공원이 아니다. 도원이 아니다. 이게 무슨 성지냐라는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태권도 전이라든지 태권도의 명인전 같은 게라도 우선적으로 빨리 해야줘야 태권도들이 와서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경기인들의 불만이 이렇다면은 네. 이걸 또 고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사실 성지화에 대한 조건들이 몇 가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이 시설이 어떻게 선정이 될 때는 기본적인 시장 수요조사라든가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고려돼서 이제 설립이 되고 하는데 처음 이제 우리 지금 태권도원의 위치가 접근성이 사실은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지화가 되려면 거기에 따른 어떤 의미가 부여돼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의 어떤 스토리라든가 아니면 특별하게 어떤 의미 부여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서 그 의미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제 어떤 시설이 만들어지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런 우리가 정말 어떤 태권도원에 대한 성지로서의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만한 의미가 지금 부각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주라는 곳이 정말 자연지형이 아주 빼어나고 또 아직 우리가 찾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 어떤 전통 무주를 중심으로 한 전라북도 지역의 어떤 전통 문화라든가 전통 풍습 또 사실 사우라비 같은 그들도 우리 태권도원하고 매치가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또 앞으로는 만약 무주에서 아니면 전라북도에서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도 나오고 세계적인 지도자가 나온다면 스토리를 있는 거를 사용하는 것도 있지만 앞으로 만들어가는 것도 있다고 봅니다. 네, 자 기반 시설의 문제는 또 후반부 토론에 이어가도록 하고요. 자 지금까지는 무주 태권도원의 안타까운 현실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제는 미래를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죠. 자 사무총장님, 태권도원 활성화를 위해서 2017년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 유치를 하고 있죠. 네. 이 대회 유치가 되면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는 건 맞죠? 어떻습니까? 그럼요. 네. 사실 세계 태권도 대회가 유치가 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전라북도 무주 태권도원 엄청난 홍보 효과가 있을 겁니다. 태권도가 지금 현재 206개국의 가맹 국가를 가진 메가 단체입니다. 올림픽 종목에서도 가장 이 가맹 국가가 많은 종목으로 지금 알려져 있고 또 태권도가 인성교육의 어떤 일환으로 지금 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우리 외국에서도 태권도가 어떤 학과 정규 과목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도 많고 저 역시 제가 외국 생활을 하면서 사범 생활도 했고 학교에서 지도하면서 태권도를 가르친 경험이 있는데 정말 태권도에 대한 그 가치는 우리 지금 한국에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정말 높이 평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 2017년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 개최가 꼭 성공리에 마무리가 돼서 우리 태권도원의 브랜드 가치 상승과 국가 이상 제고의 일익을 담당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자, 이 국장님. 네. 세계 태권도 대회 무주 유치는 문광부에서 만장일치로 결정을 했죠. 네. 경주와 약간의 이견이 좀 있었긴 했습니다만. 자, 그렇다면 지금의 경쟁 상대는 어떻게 되고
우리의 경쟁력은 또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네, 지금 터키 삼순 지역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터키가 태권도 인구가 100만 명 정도 되는데 축구 다음으로 또 인기가 높은 스포츠입니다. 또 최근에 유럽에 또 태권도 열기가 많이 확산되고 있고 유럽세가 많이 대두돼서 상당히 어려운 그 경쟁이 될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전북의 유치 전략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가장 먼저 태권도원이 세계 유일의 전용 경기장이라는 긍지에 걸맞는 그러한 조건들을 저희가 내걸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그 저개발 국가, 교통비도 없어서 참가 못 오는 아프리카나 아시아 일부 저개발 국가들의 체제비 부담이라든지 또 여러 그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데 필요한 비용들을 우리가 많이 그 지원을 해줘야 될 것 같고 무엇보다도 이제 숙박시설, 교통, 음식 저희가 상당히 그 취약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주고 저렴한 비용으로 선수들이 경기력이 저하되지 않도록 그 기간 동안에 편안하게 묵고 갈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조성해주기 위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숙소 문제는 태권도원 내에 있는 시설을 제1선수촌, 무주 리조트의 일부 콘도를 지정을 해서 제2선수촌으로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특히 중요한 것은 이제 침대가 선수들이 그 침대 있는 방을 선호하는데 그런 미비한 점을 보강하도록 하고 음식도 사실 대회 기간 중에 선수들의 음식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대륙별로 그 특성에 맞는 음식들을 저희들이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뭐 중동 지역은 할랄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편안하게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고 교통 접근성이 상당히 취약합니다. 선수들이 인천공항 입국에서 무주 태권도원까지 편안하게 올 수 있는 뭐 셔틀버스를 운행을 하는 방안 이런 여러 가지 방안들과 함께 주변의 그 관광 인프라와 연계시키는 것은 뭐 당연한 거고 임시 그 가설 무대라든가 부스를 설치해서 각국 문화를 소개하는 그 공연 상품, 문화 상품을 좀 개발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경기 첫날은 아시아 연맹의 날, 두 번째는 유럽 연맹의 날, 그래서 세 번째는 아프리카 연맹의 날 이런 식으로 그 연맹별로 그 지정을 해서 그 대륙의 문화 상품 또 그 연맹의 활동 상황 같은 것을 전시하는 이런 그 기회를 가져서 그 자리가 세계 태권도인의 기량을 겨루는 그 하나 뭐 장소이기도 하지만 축제로 만들겠다. 예, 또 관광 문화 상품을 많이 만들어서 오는 분들이 문자 그대로 축제의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경쟁력을 좀 높이는 방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백경태 의원, 전라북도의 유치 전략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예, 우리 이종석 국장님의 뭐 추진력이나 모든 것은 믿고 싶습니다. 믿고 싶고요. 우리 송하진 지사께서 유럽 순방시에 그쪽에 그 집행위원들을 좀 한번 하루 이틀 연장을 해서라도 만나고 왔으면 좋았을 것 같은 그런 아쉬움이 좀 있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그 방금 말씀하신 터키의 삼순이 그 흑해 지역에 있는 그 휴양 도시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국제대회가 스포츠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문화하고 관광까지 이렇게 연계를 돼서 개최를 하다 보니까 우리 무주 쪽이 뭐 관광지가 나름대로 있지만은 세계인들을 만족시키기에는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보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거에 대한 어필이 좀 필요하고 또 하나는 이 세계대회 유치는 단기간에 그 집중해서 힘을 발휘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지금 국장님 밑에 있는 직원분들이 TF팀도 구성이 안 돼 있고 그래서 직원 수도 좀 적고 이런 부분이 제가 좀 걱정이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네. 자, 이 국장님. 전라북도의 유치 전략을 요약을 해보면 여건 조성과 인프라 구성 그리고 재정 지원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는데 일부에서는 지나치게 하드웨어만 하고 있지 소프트웨어 즉 그 태권도 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포섭이라든지 설득이라든지 이런 맨투맨 활동이 거의 없고 부족하다는 평가들은 있습니다. 이 점은 어떻게 극복하시고 계십니까? 네, 이제
세계 선수권대를 유치하는데 관련 기관이 많습니다. 그 관련 기관 간의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 그 힘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TF팀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하고 무주군, 또 대한태권도협회, 전라북도 태권도협회, 그다음에 태권도진흥재단, 무주리조트 이렇게 6개의 기관이 TF팀을 만들어서 공동 대응을 하고 있고요. 또 TF팀 이외에 집행위원들과 인맥이 있는 우리 태권도계 인사들을 또 개별적으로 접촉을 해서 아까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 부분은 뭐 대놓고 공개적으로 그 활동 상황을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그렇긴 하죠. 예, 좀 그 많이 알리지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제 그제도 제가 또 다녀왔고 지난주에도 많은 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우리 한국 또 우리 무주를 많이 알리는 그런 그 일들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집행위원들에게는 공식적으로는 레터를 보내서 우리가 유치 의향을 밝히게 된 동기라든가 또 유치했을 경우에 어떻게 하겠다는 비전을 좀 보여주고 한 2번, 3번에 걸쳐서 홍보물도 좀 보내서 먼저 우리 지역에 대한 호의적인 인상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한편 뭐 여러 경로들을 통해서 또 그 우리한테 좀 지지를 네. 해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가 무주 동계올림픽 추진을 할 때 그 여러 취재를 해봤었는데 인적 관계 즉 접촉을 네트워크 구성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노력을 했지만 상대도 노력을 했고 또 우리 국내에서 또 다른 경쟁 도시도 노력을 했는데 자 태권도 유치도 태권도 대회 유치도 거의 비슷할 거란 말입니다. 네. 그 개인 그 운영위원이라고 합니까? IOC 운영위원처럼 집행위원들 그분들한테 총 몇 분이나 되는 겁니까? 그분들이? 지금 33명입니다. 33명에 대해서 그러면 한국에 대해서 한국 개최에 대해서 우호적인 분들은 얼마나 됩니까? 그 뭐 전략을 공개적으로 그 구체적으로는 말씀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고 제가 국장님 말씀하시기 지금 현재 이제 구도를 보면은 네. 터키가 유럽 쪽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유럽과 이슬람권 그 회원들이 한 14명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또 유럽과 가까운 아프리카까지 하면은 객관적으로 대륙별 분포도로만 놓고 보면은 상당히 그 유리하다고만 주장할 수는 없는 그런 구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개별적으로 그 들어가면은 또 아시아 쪽에서도 터키 쪽을 지지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유럽이나 이슬람권 쪽에서도 한국을 지지하는 분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저희가 대응을 할 계획입니다. 자, 최 교수께서는 이런 것들, 이런 전략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일단은 뭐 저희가 터키의 무순리오고 저희 이제 무조고 삼순이오고 이렇게 같이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제가 이번에 터키에 온 회장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번 카타르 순방을 했을 때 카타르 오픈 경기를 했을 때 보면 터키 회장이 유럽의 샤키 회장이라는 거와 집행위원으로 가서 만찬을 계속 하더라고요. 제 입장에 봤을 때, 이거 지금 전라북도에서 유치를 하는데, 이게 가능할까? 그런데 친분 관계 너무 좋고, 애들 같은 경우는 스킨십이 너무 좋아서, 이러다 보면 저희가 좀 불리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결국 국장님 말씀하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저희가 다른 걸 떠나서 태권도의 그 도원의 상징인 그 도원을, 그 성질을 전 세계 내 성지다라는 것을 홍보를 굉장히 많이 해줬으면 아마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노력한 것처럼 집행위원들로 개개인의 접촉을 좀 해주시고 또 저희 태권도들도 뭐 아는 인맥을 통해서 서로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TF팀 구성된 팀이 나가서 더 노력을 좀 해주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힘내시고 화이팅 하십시오. 국제적 활동이 더 강화돼야 된다. 네. 1대1 면담 접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네, 맞습니다. 그 주장이신 네. 거고. 백 의원께서 추가를 하신 말씀. 예, 우리 국장님 말씀 따라 34분이 이제 집행위원인데 그 중에서 32분이 투표를 하게 됩니다. 2분이 공석이고요. 거기에 중요한 것이 한국인이 8분이 집행위원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조정은 총재님께서 2분을 맡으시고 나머지 분들이 한 분씩만 해주면은 저희들이 17대 15로 이기는 걸로 저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주 우리 이종석 국장이 그 정도까지는 다 지금
준비가 된 것 같은데 지금 말씀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 먼저 한국인이 8명이 거기에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그래서 그분들이 한 분씩만 이렇게 좀 주변에 있는 그 집행위원들을 좀 이렇게 잘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불리한 것은 저희들이 11년도에 경주에서 했기 때문에 태권도는 상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인식을 그 사람들이 갖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7년도에 보다면 19년도에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그분들이 인식을 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실패할 확률이 높다. 그래서 그거를 불식시키는 노력도 꼭 해야 같이 병행해서 해줘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국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 현재 22번의 선수권대회를 개최하게 됐는데 그중에 6번을 한국에서 했습니다. 2011년도 최근에 경주에서 했고 2017년도에 하게 된다면 이제 6년 만에 또 한국에서 또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세계 태권도 그 판세가 과거에는 한국 독주 이런 구도에서 이제 기량이 평준화돼 가지고 최근에 세계 선수권 대회만 봐도 멕시코 대회든 또 경주 대회든 한국이 종합 우승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이란이나 이런 데가 종합 우승을 하고 있는 그런 정도로 기량이 평준화되고 또 각 대륙별로 이 발언권이 세지고 경주 2011년도에 경주 대회만 해도 한국이 신청하면은 다른 지역은 신청 자체를 안 할 정도로 그 위상이 상당히 그 태권도계에서는 높았었는데 이제는 그 세계 그 선수권대 유치전을 보면은 태권도에 대한 관심이 점점 그 많아지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2013년도 멕시코 대회 때도 경험이 있었고 금년도 러시아 대회 할 때도 3개국이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비용이 점점 올라갑니다. 유치 비용 이런 것들이. 그런데 멕시코 대회 때까지만 하더라도 비용이 그렇게 많이 없이도 했었는데 러시아 대회 때부터는 경쟁이 격화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예산들이 투입이 되고 있는데 여하튼 그 또 하나 문제는 태권도 하면 한국 하면은 다른 지역에서도 오히려 우호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거부 반응이 또, 또 보이는 경우가 많아서 이게 객관적으로는 태권도는 한국이 종주국 또 전용 경기장 이런 그 객관적으로 봐서는 한국 유치가 뭐 타당하고 또 유리할 거 아니냐 이렇게 보지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계 태권도의 구도를 보면은 한국이 이제는 거의 유리한 것만은 아니다. 벗어나고 오히려 엔티 세력들이 또 있기 때문에 이건 뭐 안심하고 있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그에 맞춰서 저희들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핵심 포인트는 종주국에 대한 반감을 어떻게 좀 없애느냐가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되겠어요. 자, 대회 유치에만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 이제는 대회 이후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자, 세계 태권도 대회가 좋긴 하지만 사실 만능 열쇠가 되지는 못하거든요. 자, 사무총장님, 세계 태권도 대회를 계기로 무주 태권도를 본 궤도에 올려놔야 된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아까 그 스토리텔링이 좀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을 수 있죠. 어떻게 해야 본 궤도에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런 메가 이벤트를 유치를 한 이후에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또 부정적인 효과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열린 월드컵 같은 경우도 브라질에서는 엄청난 시민들의 반감이 있었고 또 그 이후에 어떤 국가 자본을 엄청나게 투입을 하고 그 여파로 서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다는 그런 뭐 여러 결과치들도 나오고 있고 사실 우리 뭐 얼마 전에 열렸던 우리 인천 아시안 게임 같은 경우도 비슷한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준비 과정에서 특히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께서 많은 이해에 대한 공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후에도 경기 이후에 선수단들이나 임원들이 방문을 했을 때 우리 태권도원 시설이나 우리 전라북도 무주 지역에 대해서 긍정적인 어떤 이미지가 부각되지 않으면 오히려 부정적인 어떤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세계 선수권 대회 유치를 하면 약 한 40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을 합니다. 이거는 다른 어떤 종목들에 비하면 아주 미미한 그런 투자입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 종목들 같은 경우 세계 선수권 대회를 유치를 하면 한
100억 이상의 자금이 투입이 됩니다. 지금 태권도원이 지금 태동 시점에서 이미지 부각을 위해서 또 앞으로 이런 전라북도의 어떤 문화 콘텐츠들과 접목시킨 정말 우리나라 상징적인 태권도원으로 다시 한번 자리매김하려면 네.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은 세계 태권도 대회 유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국제대회만 바라보고 있을 수만은 또 없어요. 평소에도 많은 사람이 찾아오고 태권도 성지로 굳건히 자리매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 백 의원께서는 어떤 방안이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현재 그 전라북도의 가장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가 국제공항입니다. 그래서 국제공항의 문제, 문재인 대표께서도 뭐 와서 약속은 하셨지만은 다음에 이제 무주의 읍에서 태권도원까지 가는 도로, 그래서 SOC 사업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태권도원에 오신 분들이 태권도 시범만 보고 갈 게 아니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연, 또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공연. 현재 전라북도에서는 새만금하고 전주에서 하고 있지만은 그런 공연들이 상시 좀 있어야겠다. 이 대회가 7, 8월 달에만 이게 집중돼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문화 엑스포라든가 여러 가지 대회를. 그러다 보니까 그 나머지 그 10개월에 대한 볼거리가 없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찾는 발길이 지금 뜸해지는 거 아닌가. 그래서 다양한 공연들이 좀 전라북도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연들이 상시 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태권도 진흥재단에서 좀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도로와 볼거리에 대한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라는 지적이었고요. 자, 최 교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가장 시급한 게 그 태권도의 철학, 정신을 나타낼 수 있는 상징적인 공간이나 조성, 그다음에 태권도 관련 단체가 무주로 빨리 이전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 그 역사나 교육, 수련에 관련된 업무를 이룰 수 있고 세계 유일한 공간이다라는 것을 좀 강조를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태권도의 이름과 실기를 동시에 그다음에 학생들이 할 수 있는, 중고생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고, 태권도의 뭐 사관학교라든지 태권도 대학원이라든지 이런 좀 설립을 좀 빠른 시간에 추진할 수 있겠고, 주민들을 위한 건강 프로그램 같은 것을 개발을 좀 해서 좀 뭔가를 좀 찾아올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수련 캠프가 또 좀 잘하고 있지만, 도원에서 잘하고 있지만 사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인적 그 인프라가 너무 부족하다. 이 태권도 같은 경우는 1:1 티칭이 더 필요하거든요. 사실은 한 명의 강사가 여럿이 하는 게 아니라 1:1 티칭이 필요한 게 상대성의 운동이기 때문에 인프라를 좀 많은 구축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태권도의 상징물이라든지 공연, 이분들이 왔을 때 사진을 찍었을 때 뭔가가 이렇게 도원에 대한 상징성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상징의 건물이 있으면 거기를 보면 이거 태권도 도원이다. 뭐 한국을 알릴 수 있는 이런 상징물이 전혀 없다 보니 이런 것도 좀 도원 차원에서 좀 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네. 자, 어느덧 토론이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언급된 여러 가지 문제점과 의견 이외에 하시고 싶은 말씀을 마무리 반으로 듣고 토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종석 국장부터 시작할까요? 마무리 말씀. 네. 2017년도 세계 태권도 선수권대회는 일단은 유치를 성공시키는 것이 가장 큰 관건이고, 유치가 되고 난 이후에 여러 패널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후 관리를 잘해서 태권도원이 명실공히 세계 태권도원의 성지가 되는 계기를 만들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최상진 교수님. 네. 일단 저희 도원이 개원한 지가 뭐 4월에 있어 1년 됐지만, 새로 이번에 도원의 이사장 김성태 이사님 같은 경우는 태권도인이고 또 경제인이기 때문에 아마 새로운 모양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 또 사무총장인 김종원 총장님 같은 경우는 뭐 태권도가 뭐 다 저희 업무 능력이 너무 뛰어나시니까 아마 되게 발전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속적으로 태권도 도원을 좀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그 시범단을 가지고 국내에서만이 아니고 해외를 돌면서 도원을 더 활성화할 수 있고 홍보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주건 사무총장님. 네, 사실 지금까지 태권도에 대한 많은 우려 말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현재까지 저희들 목표 방문객 유치가 40만 명입니다. 근데 이미 13만 명의 예약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소식도 있고,
앞으로 정부와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또 전라북도와 더 친밀하게 교류를 해서 태권도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최성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정말 우리 태권도원만 가지고 있는 핵심 고유 콘텐츠를 개발하는데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 국장님, 교수님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전라북도 도민 여러분께 정말 간곡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권도원은 전라북도의 자산입니다. 전라북도 도민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지 않으시고 관심과 사랑을 주지 않으시면 태권도원은 살아남기 힘듭니다. 또 우리 태권도원에는 고로쇠 나무가 많습니다. 고로쇠 나무는 고로쇠 물을 뺄 때만 빼야 됩니다. 만약에 그 고로쇠 물을 계속 뺀다면 그 고로쇠 나무는 말라 죽고 맙니다. 지금 태권도원이 막 태동했고 이제 인큐베이터에서 막 이제 나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 자원으로만 지금 태권도원이 유지되고 있고 앞으로 자생력 자립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 우리 전북 도민들의 많은 방문과 방문 후에 시설을 직접 한번 체험하시고 정말 우리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따가운 질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백경태 의원님. 예, 국기원 연수원 이전이 연내 문체부와 협의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또 태권도 진흥재단이나 국기원에서 내려왔을 때 그분들이 머무를 숙소 한 80% 정도도 무주군에서 한 2억 예산을 들여서 지금 올해 용역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 우리 송하진 지사님의 중점 시책 사업 중에 하나가 토탈 관광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태권도원과 전북권의 우리 동구권의 발전 관광지로서 아주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전라북도와 도의회에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시사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대한민국의 대표 문화 콘텐츠인 태권도를 전북의 재산으로 가치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시설이나 콘텐츠 측면에서 태권도인의 성지라고 하기에는 아직은 부족한 면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채워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합리적인 지혜를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시사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